박정근 부회장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신장애인의 협의선언 이건 이제 제가 뭐 전에도 했던 것보다 사실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서 어떤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난치성 질환으로 국장화되어 있고 아까 회장님 말씀드렸다시피 15조 페이지에 서비스 개선이 거의 없어요. 현재. 그리고 권리 옹호에 대한 활동이 제가 여기 5년대가 6년대 계속 얘기하고 신규에서 이렇게 계속 활동하면서 조금씩 보이긴 하지만 아주 미약해. 이 정도까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왜 활동판 서비스를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나,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지금 발달장애인은 가족 활동 지원을 법적으로 지금 허용하는 단계로 들어갔어요. 법 개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신장애도 같은 정신적 장애니까 이참에 그냥 같이 묶어서 어떻게 좀 허용되었으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좀 목소리를 내줬으면 싶어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됐어요. 간단하지만. 그래서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의 기본 이건 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동안 제가 얘기를 해서 종합조사표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준다는 거. 그래서 이게 시간당 단가로 계산하면 신청자가 한 달에 700만 원, 800만 원 매달 어마어마한 돈을 줘요. 여러분 국가로부터 매달 어떤 서비스가 되든지 100만 원 이상 서비스를 받아본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저는 몇백만 원씩 받아요. 500만 원 이상씩. 쓰려면 더 돼요. 근데 안 써요. 다 못 다니니까. 선택해서 다니죠. 근데 여러분 보고 싶어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100만 원에 대한 서비스도 매월 지원받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뭐 하세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자, 그래서 활동지원 서비스도 1.7%밖에 안 돼요. 저게 몇 년도 건가?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한 거에서 해놨는데 이런 데이터를 제가 좀 찾으려고 그래도요. 찾을 수가 없어요. 거의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정신장애인들의 활동적 서비스 실태를 좀 자료를 받을 수 있냐. 중증이 얼마나 되고 경증이 얼마나 되고 중증의 활동적 서비스를 몇 사람이나 갖고 있으며 이 사람들이 실제 시간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됐냐라고 지역 연구공단에 물어봤는데 자기들도 모르요. 복지부에 그럼 신청 많이 수 있다. 그거 모른대요. 근데 어떤 서비스는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찾아서 접근할 수 있어야지 이 데이터를 근거로 갖고 목소리를 내는데 어떤 뭐 국회의원들이 무슨 자료를 요청을 하거나 어떤 연구자들이 이렇게 좀 권위 있는 사람들이 하면 그런 자료에 저희가 취득을 해갖고 쓰지 실제 우리 부모들이 어떤 자료를 접근하려면 정말 어려워요, 찾기가. 물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 여러 자료를 있는데 이런 저희가 정말 필요한 자료들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가 2024년에 16,150원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뭐 감해하거나 이러면 또 가상급여가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심한장애가 중요한 일을 했던 게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경증으로 가면은 장애인 연금을 못 받고 활동지원 서비스도 필요하면 해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4급, 5급, 6급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저는 데이터에서 보지를 못했어요. 찾을 수도 없었지만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는 중증도 지금 보시다시피 활동지원 서비스 사람 손으로 그러니까 없으시잖아요. 없어요, 중증도.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아니라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발달장애인만 코로나 때 허용을 해줬어요. 자기 자녀를 돌보는데 국가가 활동지원사에게 돈을 주는 걸 50%를 줬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코로나 시작되면서 지금 4년째인가 매월 한 11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사대보 뭐 떼고 기관의 수수료 떼고 기관이 25%나 수수료를 갖고 가요. 엄청나게 갖고 가요. 그래서 실제 사대보험 수령 이전에 올 10월까지 의뢰가 됐거든요. 제가 6,500만 원 정도의 돈을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같은 장애인을 키우는데 여러분 하나도 안 들어왔죠. 저는 6,500만 원이 국가로부터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서비스만 있냐? 아니에요. 근로지원 서비스도 매달 100만 원 정도 우리가 됐으면 제가 안 가지만 주간활동 서비스 가잖아요. 몇백만 원 되줘요.
평생교육 우리 아들이 신청해서 가잖아요. 다 돼줘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지금 조현병으로 지금 등록은 안 했지만 돼 있잖아요. 서비스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1인당 이 서비스를 다 계산하면 이렇게 뭐 어떤 경우는 뒤에 나오겠지만 저는 자세히는 아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요. 1인당. 신체장애 뭐 활동적 서비스는 1억도 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가 본격적인 것입니다. 아까는 간단한 개념을 말씀드렸고, 발달장애가 동반자산 사건이 종종 퍼지면서 교통지원 서비스를 허용을 했죠, 그쪽을.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올 3월에 가족 지원을 이제 못하게 하겠다, 쉽게 말하면 종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모 운동을 아무도 안 했어요. 제가 나섰어요. 자, 어떻게 되냐. 기존에 제가 2008년도 회장하면서 요양보호사는 가족급여를 허용을 했어요. 직계가족을. 근데 발달장애는 안 해서 제가 그때 이제 부모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발달장애도 부모가 돌보고 해줘야 된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런 인식이 안 됐을 때 2008년도니까 그래도 한 6년 정도 됐나요? 저보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아니 무슨 자기 교직을 보는데 무슨 돈을 줘.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조금씩 틀려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발달돼서 한 세 번 정도 이 법 개정에 들어갔는데 다 무산됐어요. 시설이나 이런 데 좀 이해관계가 있는 데들 뭐 이래서.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동반자살이 많다 보니까 허용을 했는데, 4개 단체에 제가 다 요청을 했어요. 이거 좀 허용하게 사단법인 단체들이 힘을 써라. 다 묵묵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나섰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밴드를 개설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잘 맞아떨어진 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제안 개선안을 또 했었죠. 그게 시기적으로 잘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밴드에 가입된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민청원에 여기에 계속 나눴어요. 집중적으로 넣고 남편, 아들, 뭐 지인 할 것 없이 다 민원을 넣고 댓글을 다 썼어요. 그 댓글의 대부분의 태반은 저희 발달자였어요. 제가 시킨 대로. 이제 자기 이해관계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몇몇 사람 썼죠. 그런데 그 댓글들을 쭉 올리면 거의 발달장애 생각밖에 안 나요. 나는 얘가 이랬고 저랬고 제가 지한대로 속된 말로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우리가. 그래서 국민 제안에 이렇게 취약배치 여러 가지 정책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 정책 규제 제안 베스트 5에 발달장애인 가족 허용이 3위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발달장애인 가족 허용되는 인원이 1,200명밖에 안 된대요. 보건복지부에. 근데 저희 밴드에 거의 1,000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집중적으로 했는데 또 얼마 전에 태고 좋은 무슨 정책 제안인가 해갖고 이 발달장애 가족 지원 서비스가 1위로 올랐어요. 얼마 전에 했대요. 저는 몰랐는데. 저희 회원이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 깎고 이렇게 좋지만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안 되잖아요. 그럼 민원이라도 집중적으로 하면 민원의 힘이 또 커요.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시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못하겠으면 민원이라도 집중적으로 해야. 자, 그래서 활동대원 허용이 됐는데, 자, 제가 말한 것이 그대로 다 들어갔어요. 제가 말할 때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에 1항, 2항, 3항이 있어요. 뭐 도서벽지에 산 사람, 뭐 한 사람 허용을 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시켜서 계속하는데, 사항에 넣어라. 사항에 넣어라. 그 4월에 예를 들면, 활동 지원사가 배정되지 않은 체중적 발달 장애인들은 가족 허용을 허용한다는 사안 시행 하나만 고쳐라. 근데 고쳐요 지금 이제. 그래서 개선의 활동 지원사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체중적 발달 장애인.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희귀질환만 들어갔는데요. 정신장애는 엄청 얘기를 했어요. 복지부하고도. 그래서 신문 기사에는 희귀 난치성으로 발휘돼서 그래도 난치성이면 조현병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힘을 빌리려고 했는데 정부의 국무조정실에서 나오는 거 보면 희귀질환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조현은 희귀질환은 아니거든요. 그럼 안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허용될 때 같은 정신적 장애이니까 우리가 지금 활동 서비스를 받든 안 받든 법으로 허용을 해놔야지 단 10명이든 정신장애이든 20명이든 된 사람들이 활동 변호사가 안 했을 때 내 자식을 보면서 시간이 적으면 한 60만 원 될 거고 시간이 많으면 100만 원 되면 될 거고 이렇게 될 거라. 그런데 이것도 제가 또 2차 민원을 또 시작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어찌됐든 이렇게 됐고, 자, 국민의 한마디에 뭐라고 써놨냐. 저희가 여러 가지 말을 썼죠. 장애인 가족분들과 주거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규제 완화이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좋은 사례인 것 같다라는 우리말도 있었지만, 지금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왔네요. 제가 그걸 못 넣었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 게, 장애인 가정에서 얘네들을 돌보느라고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속된 말로 외벌이 한 사람만 벌어서는 지금의 고물가 시대에는 살 수가 없다.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가면서 장애인 가정이 빈곤해진다. 당사자도 이제 일자리 문제도 다음에 문제지만 일을 할 수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발달장애 이렇게 했죠. 통신장애도 그런 부분을 복지부가 얘기를 많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허용한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여기는 안 들어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처음에 제가 50%를 이제 국가가 50% 100%씩은 안 해줘요. 그래서 50% 인정이 됐기 때문에 3월에 종료했는데 여기서 말아버리고 종료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이 문을 열었을 때 이게 제도적으로 정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중 민원을 했던 게 결국은 반대 주려는 어떤 사람은 100% 해야 된다. 절대 정부가 100%안 해줘요. 어떤 정책이라는 정책을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해주라는 거지. 여기서 지금 5개 줄 요량이 없는데 5개 안 한다고 안 되나요? 2개 뺐고 그다음 별다시 또 5개 내놓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가족 활동적인 허용이 됐는데 50%밖에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쉽게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밑에다가 민원의 기본 문화를 싹 다 써놨어요. 여기에서 참고해서 자기들 사연을 넣으면서 좀 넣어라. 거기서 했던 게 뭐냐? 일단은 우리 정신장애 쪽은 안 움직이니까 정신적 장애인의 종합조사표를 개정해라. 그건 여기서부터 계속 얘기해서 지금 복지부에서 이제 연구용이 들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말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제가 여기 5, 6년 됐죠. 그래서 정신장애는 이게 불합리하다고 계속 인권이나 토론하면서 하고 교수님들이 하고 뭐 이래저래 해서 어찌됐든 이제 복지부가 인식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민원 접수를 다 내용을 쓸 수 없고 저게 제가 민원 접수하고 저기 제 이름이 위에 보이네요. 안 보인다고 했는데 발달장애에서 안 나와. 그래서 제가 다 쓰고 넣었는데 이 정신장애 쪽 관계대만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신체장애에 맞게 이렇게 종합사표가 시간은 그 돈이에요. 거기만 유리하게 돼 있어서 이제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의 종합조사표를 분리해라. 여기 지금 6년째 지금 부르짖고 있는 소리예요. 그래서 복지부가 지금 세부안을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 사람들은 모르죠. 어느 정도는 들어서 알겠지만 전문가들도 어떻게 해요? 본인들 실제 피부를 느끼고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소수히 아는 것처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발달장애 여러 사람을 쭉 써놓고 이렇게 써놨어요. 인지적 각 장애 유형별 증상은 신체 장애인처럼 최대 48점이 배정되는 게 합당합니다. 그쵸. 신체 장애는 이동을 못하는 48점도 여러 가지예요. 이 점수하고 본이에요. 등급을 해서 구간별. 그러면 우리는 주 증상이 뭘까요? 망상, 환청, 한시 이런 거죠. 공격적인 행위. 이게 다 48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들이 민원을 주장을 해야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의력 48점, 이제 발달적 공격성 48점, 자해 48점, 위험인식 48점, 환각 48점, 환청 48점, 망상 48점 등 인지행동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장애 유형의 주 증상들은 신체 장애의 주 증상처럼 48점이라는 점수를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점수 배정이 보다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각 장애 유형들의 서비스 시간을 보다 공정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해놨어요. 그러면 어떤 식이든 답변이 오겠죠. 복지부가 지금 우리 뒤에 보면 망상, 환청, 한시가 4점밖에 안 돼요. 제가 그것도 다 글을 써서 올렸어요. 자, 안인덱스 사건 보세요.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런데 4천밖에 안 줘요. 망상 환청 한치. 자, 신체장애인들 요즘 전동 휠체어에서 못 가는 데가 없어요. 이런 건 서비스 다 해요. 제가 복지부도 얘기했어요. 예전하고 틀리다. 바꿔라. 이 인지적 장애가 더 문제가 심각하다. 여러분들이 부담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강의만 들으러 다니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거 지금 접수를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제 바빠서 못 써서 이제 젊은 엄마들을 시켜서 저건 이제 제가 5월 4일인가 한 거고요. 똑같이 답변이 와요. 똑같은 답변이지만. 우리가 3월에 엄청나게 했거든요. 복지부가 머리가 아프고 거의 돌아가면서 하루 종일 전화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받아요. 하루 종일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는 거. 속된 말로 질릴 정도로 해야지 조금 들어줄까 말까 해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그리고 이번 공보조정실에서 한시적 2년 규제 이제 답변이 오는 거에 일부만 했어요. 이란으로 활동 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체중증 발달 장애인, 희귀 질환을 겪고 있는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가족에 의한 활동 지원 급여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며 세부 사항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허용이 됐죠. 그런데 세부 사항을 어떻게 만들 건가? 그 우리가 말해야지 만들죠. 그래서 제가 발달장애인들을 또 시켜요. 뭐 가족 뭐 2번 방문하고 뭐하고 불필요한 그러고 하면서부터 시켜요. 다 넣어요. 부당하다 어쩌다 민원 넣고 하면 지역의 공무원들 다 넣어요. 복지부하고 얘기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조금 더 유리하고 편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복지부가. 해서 넣고 그리고 조사표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신장애 인도도 하려고. 쭉 나왔죠. 정신장애 종합조사표 항목적 산정이 쭉 해서 현행 종합조사표가 장애인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다는 장애계, 국회 등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는 함부로 이렇게 반응을 하진 않아요. 여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예요. 연구 영역에 들어가서 지금 검토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할까? 발달장애부터 하니까 발달장애 좀 점수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통당 한명 뭐 망상 이런 게 38점씩 많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민원이 넣어야죠. 망상이 이렇게 심각한데 살인사건이 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20점 뭐 10점이 맞냐 20점이 맞냐 48점 줘야지 10점장에 전동치 1점하고 다 돌리는데 소리니 아니냐 여러분이 떠들어야지 망상 48점, 환청 48점, 뭐 공격성 48점 해서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보통 보면 정신장애인들 90시간, 60시간 그래요. 그거 갖고 활동조사 안 와요. 돈이 아끼기 때문에.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이런 거 점수를 많이 주게 여러분들이 복지부를 달달 묶으시라.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라인 활동을 개시를 했어요. 제가 발달장애 회장하고 저희 카페도 카톡도 있지만 이 가족 활동점만 하나 하기 위해서 제가 급하게 만들었어요. 발달장애인 가족 활동보조 모임이라고 만들었는데 10분이 넘었는데 좀 이상한 사람 제가 강퇴시켰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강퇴시켜서 999명이 돼요. 젊은 엄마들 8살, 7살 막 이런 엄마들 많아요. 그래서 저도 못 찾는 걸 막 찾아서 와요. 제가 바쁘니까. 올려놔요. 그러면 저는 보고 또 지시를 해요. 속된 말로 이제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막 움직여요. 자,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 토론회를 7월 6일 날 제가 계획하고 있어요. 언론도 어떻게 내보내고 일단일지 모르지만. 그러면 카페 주소를 보면 또 경제장애가 할 수는 없잖아요. 발달장 회장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또 급하게 카페를 만들었어요. 제가. 다음에 원래 있었던 카페 네이버로 했어요.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한국발달장애인 부모회 그리고 다음에 한국발달장애인 부모회 해가지고 지금 250명 들어왔고 190명 기도 왜냐면 밴드에서 주로 하니까 이게 이제 활성화를 시켜야 돼. 이렇게 해서 여기서 글을 올리고 여기서 이제 밴드가 지금 제일 중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민원글을 다 공유를 해요. 안 한 사람 안 하지만 그래서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면 릴레이식으로 공유를 하고 서로 격려를 해요. 수고하셨다, 잘하셨다. 이건 이런다, 그건 저런다. 그럼 어떻게 될까? 서로가 이 민원의 필요성을 알고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 됐으니까 안 되고 별거 안 되고 사이트 주소 제가 다 올려주고 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머리는 안 깎았지만 오체토는 안 했지만 사실 우리 밴드 회원들은 이거 10월까지 유예되고 법 개정은 우리가 이끌어냈다고 생각해요. 그전 때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는 많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가족 지원은 그렇게 우리 정신장애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제가 톡톡도 올려보고 해도 예전에도 말이죠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반응이 막 궁금해하고 하면 힘들지만 이쪽도 어떻게 좀 행동부들을 만들어갖고 이 민원을 집중 좀 해볼까 했는데 아무도 별로 반응이 없어서 제가 말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일이 많으니까 심지어 이것도 있죠. 저도 주부니까 생기 밥해줘야 되죠. 우리 작은 아들도 아침 12시부터 5시까지 같이 근무하고 저 저녁에 뭐 하니까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 민원 넣고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하는데. 근데 여기 지금 이제 가족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정신장애도 이겨야 되지만 발달장애는 또 어떤 서비스가 들어오냐.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 정말 힘든 아들은 해통교사들이 안 온다라는 민원을 계속 했어요. 이건 이제 또 이제 전국장애인 부모연대에서도 이것도 계속 주장을 해서 사실 장애인 단체 사단법인 단체들이 이 돌봄 사업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뭐 여러 가지 이면이 있는데 이거 좀 말씀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해가지고 이게 시범사업 했다가 광주에선가 2년 조금 시범사업 했다 본사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편의점 통합 서비스가 24시간 주간활동 개별, 주간 그룹형 해가지고 이게 지금 다 해서 보건복지부 모두순 과장님이 이 서비스를 신청하세요라고 전국 투어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우리 15조 페이지 됐으니까 우리 어떻게 돼요? 정신장애? 장애인복지법 적용이 되죠. 근데 장애인 정책과에서 여기 와서 정책 한번 설명한 적 있나요? 정신장애 쪽에?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모두승 과장님이 전국을 투어하면서 이 통합 서비스는 이러이러한 거고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해줄 테니까 와서 서비스 이용하세요라고 투어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모들한테. 그럼 여러분 생각이 드시죠? 얼마만큼 차별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뭐 다 제가 시간이 되면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자 지원 예산이 1인 기준 약 1억 200만 원을 해줘요. 어마어마하죠? 생존적 주간으로 바우처 수급해갖고 1인 기준 2,500만 원 더 해줘. 이 돈을 서비스라고 모두신 과장이 지금 순회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응? 주간그룹 이렇게 나설동 바우처 자 얘는 또 단가도 비싸요. 시간에 24,000원이나 해요. 가맹 되면 이거 공짜리예요. 50%들 86,000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벌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들어오는 거고요. 장애인 단체들이 이게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는 이 사업에 투자한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뭐 다들 이면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래서 주간으로 24,200원에 176시간을 월 하면 1인당 422만 4천원을 국가가 지원해줘요. 한 명당. 그러면 1년이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 정신장애는 단 100만 원이라도 받나요? 내가 왜 자꾸 이 소리를 하면 여러분 염장드린다는 소리 아니에요. 내 자식도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받는 걸 젊은 엄마들 와서 강의만 받고 있지 마세요. 좋아져요. 여기 강의만 받아도 못합니까? 내가 매번 말하지만. 자, 그래서 자, 부모 활동을 하는데 발달장애는 이렇게 뭐 옷대표나 이 유명하죠. 실은요,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거의 발달장애의 전문장애인에 대해서 주도한다고 보면 돼요. 지금은 거의.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서도 하는 말이 윤석열 회장이 좀 가서 하면 될 건데 이렇게 말해요. 뭐 신재장애도 나름 하죠. 발달장애 쪽에서도 4개의 사단법인 단체가 있어요. 근데 워낙 여기서 원래 이분이 한국장애인 그 경남 지부장이었어요. 근데 너무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게 아니니까 나와서 계속 부모운동을 하면서 제가 회장할 때도 왔어요. 그때는 굉장히 단체가 미약했어.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장애인한테 제1의 단체처럼 또 있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냐면 여론을 시키는 거예요.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 여론에 타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운동도 지능적으로 해야 돼요. 저는 이거 다 보죠. 여기를 보고 있으면 제가 좀 배성을 답답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쪽 제일 마지막 사진에 보면
얼마 전에 청주에서 발달장애인 가족 3명이 다 자살했죠. 기사 나왔죠. 뭐 부모도 그렇고 뭐 해가지고 아들이 돌보다가 자,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청국장애 부모 어떻게 딱 건수 잡은 것이 속된 말이야. 이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심각하다고 정부나 언론에 이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죽었다. 이제 서비스 해라. 그리고 이렇게 뭐 상여도 내가고 이렇게 휴무제도 하고 상복도 있고 방황이 이렇게 그 돌아다녀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여론을 타죠. 그래서 서비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좀 가슴 아픈 일 많죠. 여론 타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서비스가 안 돼서 정신장애인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이렇게 직장을 못 다녀서 경제활동을 못해서 돈이 없어서 빈곤해서 그가 자살했습니다 하고 우리 뭐 머리 깎고 사무명을 다녀보셨어요? 안 다녔잖아요. 되죠 그러니까. 우리 자살률이 제일 많죠 정신장애인 쪽에서. 또 했지. 왜? 그것만 부각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정신장애인들의 이 삶을 모르는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말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경기도는 우리가 이것도 제가 지금 경기도 이 체중력 발달 사업이 이렇게 또 이거 자꾸 민원을 넣으니까 경기도가 또 복지부는 안 해준다. 시범사업을 하잖아. 어떻게 되냐? 한번 서비스가 부족한 사람은 경기도에서 자, 월 40만, 월 25만 원, 월 50만씩 돌봄비를 주겠다는 사업이 올해 떴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 지원을 할 때 시간이 적어서 소진되잖아요. 한 10월도 안 되면 없어져요. 그거 신청을 해서 다 받아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직장 다닌다는 사람은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따졌죠. 가족 활동 지원을 하고 있고 직장을 다니는데 더 필요하다. 내가 부모지만 이렇게 경제 활동을 못하고 내가 자격증을 몇 개를 갖고 있고 내가 일을 하면 얼마만큼 할 수 있는데 얘를 따라다니면서 24시간 얘 쫓아다니고 있다. 그런데 내가 돈 100만 원 갖고 살겠느냐? 예를 들면 제가 문제점을 제기를 했어요. 경기도 장애인 자립적 경기도에서 제 이름 말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회장님이시네요. 또 그래요. 자립적과 전화해서 가족전 서비스 이렇게 소진되고 직장을 당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범사업 실시 후에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회의해서 어찌됐든 직장인을 배제했던 것도 하겠다. 내가 다 얘기를 했거든요. 사례를. 그리고 이분이 국무조정실로 다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이동인데 어디 가요? 국무조정실. 어찌됐든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이제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주간활동 서비스도 이게 결국 돌봄 사업이거든요. 못 가니까. 그래서 돌봄 사업도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거 많은 돈을 주고 그리고 금액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겠죠. 오신 분들은 뭐 2,500만 원 뭐 이렇게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생교육센터에서도 서울시도 이렇게 5, 6억씩 이렇게 주고 있고 정신장애 시설을 지난번에 우리 500만 원 준다든가 시설에 깜짝 놀랐어요. 1년 이상 한 것도. 이런 재산관리 서비스도 관리 차원에서 발달장애 이렇게 지금 시범되고 있어요. 아니요. 배고픈 게 아니라 이걸 만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차별적인 서비스의 원인은 어떻게 돼요? 정신복지법에서 서비스가 구제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정신장애인들 위한 어떤 서비스가 없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서비스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부모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잠깐만요. 강의할 빌리지 마시고.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타당성을 고려한 부모운동이 실추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중요한지 우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어떤 국가한테 어떤 서비스를 받고 어떤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는지 우리가 강의 듣고 맨날 다녀봐야 필요 없어요. 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갖고 그것도 하는 것도 좋지만 자 이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 평정 기준을 바꿔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고 자 이참에 정신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하도록 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들 행동하실 부모님들 한번 들어오세요. 제가 뭐라고 방금 좀 전에 반대를 만들었냐면요.
정신장애인 권리쟁취 부모연대라고 내가 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이걸 제가 카톡으로 넣어주실 테니까 컴퓨터 못 하신 분은 들어오지 마세요. 카톡으로 하실 분만, 젊은 분만 같이 민원 넣어서 공유하고 하실 분만 들어오세요. 카톡 올려드릴 테니까. 자, 이것으로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